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결은 충남 SG골프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충남 SG골프팀은 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많은 팀들의 견제를 받았었는데요. 어찌 보면 1라운드 결과는 좀 예상 밖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인제 하늘내린에게 패했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충남 SG골프팀을 우승 후보로,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팀인 이 서울 바둑의 품격 팀은 창단 첫 해이지만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팀으로 이렇게 각각 꼽았었는데 네. 두 팀 모두 1라운드에서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2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오늘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을 텐데요. 먼저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지금까지의 순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2경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워낙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순위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몸풀기가 끝났고 제대로 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 SG골프팀과 서울 바둑의 품격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라운드에서 각각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 여수가 우선, 인제 하늘내린 서울 부강약품. 지난 몇 년간 여자 바둑리그에서 강팀으로 꼽혔던 팀들의 출발이 좋습니다. 네. 2라운드 2경기 1국 장고대국은 충남 SG골프의 김신영 선수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박지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는 아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2015년에 두 선수가 여자대회 여류 북수전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3구까지 가는 풀세트 접전 끝에 박지원 선수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상대 전적은 4승 4패로 팽팽합니다.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 서울 바둑의 품격의 이영주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랭킹은 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영주 선수에게서는 이 기풍적으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 이 랭킹 1위의 선수를 맞아서도 어떤 그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지만 최정 선수가 지난 2년간 여자 바둑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확실히 최정 선수가 유리합니다. 마지막 3국 속기대국에서는 서울 바둑의 품격의 강지수 선수, 충남 SG골프의 송혜령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탄탄한 기량을 보여준 송혜령 선수와 최근에 초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지수 선수, 역시나 이번 여자 바둑리그 1라운드에서도 강지수 선수의 초단 돌풍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이 대결도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바둑리그와 함께하는 N행시 짓기 이벤트입니다. 여자바둑리그 관련된 키워드로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자 기사에 사인이 들어간 머그컵과 보조 배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진을 한눈에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기운다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양 팀 모두 어떤 판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글쎄요, 여자 바둑리그는 3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판이 참 중요하다고, 그리고 재미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최정 선수의 대결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네. 참 항상 흥미롭고요. 그 외에도 김신영 선수와 박지원 선수의 약간 불꽃 튀기는 대결이 예상되는 이 장고 대결 역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국도 좀 눈길이 가는데요. 강지수 초단이 또 최근에 기세가 좋잖아요. 네, 이 초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선수 바둑이 또 흥미로운 것이 이 선수는 승률뿐만이 아니라 기풍적으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자신감이 엿보이는 수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네. 그 대결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3판 모두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충남 SG골프와 서울 바둑의 품격이 만났는데요. 대국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장고대국입니다. 박지원 선수와 김신영 선수. 아주 팽팽한 상대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만났는데요. 바로 옆에서는 2국 속기대국도 시작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와 이영주 선수입니다. 네, 힘바둑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먼저 속기대국입니다. 이 최정 선수의 최근 2년간 성적을 보면 포스트 시즌 포함 2016 시즌에는 14승 2패, 지난 시즌에는 16승 2패입니다. 아, 네.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을 여자 선수를 상대로 보여왔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이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는 일단 심적으로도 조금 말려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의 컨트롤이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영주 선수가 랭킹은 낮아도 이 선수의 바둑에서는 어떤 한 방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 하면은 사실 정규리그에서는 성적이 좀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저조하지만 사실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주 맹활약을 펼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 시즌에도 정규리그에서는 1승 7패를 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2승 1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좀 큰 승부에서 강하다고 해야 할지 이 선수는 확실히 좀 선이 굵은 그런 면이 기풍에서도 그리고 어떤 기질에서도 드러납니다. 네. 자, 이영주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의 승률만 본다면은 71%가 됩니다. 큰 승부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1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결이 2012년에 있었던 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도 역시나 이영주 선수가 지난 시즌의 부진, 그리고 두 선수의 이 여자 랭킹 1위와 여자 랭킹 28위라는 이 랭킹 차,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최정 선수가 한참 앞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영주 선수가 또 큰 승부에서 지금까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최정 선수를 상대로 또 오늘 어떤 판을 그려나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하계에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정석이죠. 저 진행은 약 1년 전만 해도 그냥 아예 바둑계에서 없었던 정석인데 최근에 실전에서 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건가요? 그전에는 귀를 하나 젖혀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이쪽을 백이 젖히고 이을 때 실전에 여기를 붙였는데요. 그 수보다는 아래쪽으로 호구를 치거나 가만히 있거나 혹은 이렇게 호구로 붙이거나 그런 수들이 많이 쓰였지, 실전처럼 이쪽으로 두는 수는 자주 사용이 안 됐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향을 좀 받은 수이기도 하고요. 초반에 양걸침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수는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수인데, 사실은 최정 선수는 알파고 등장 이전에 한참 전부터 이 포석을 즐겨 사용했거든요. 아, 네. 알파고가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의 배운 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참 그때 그 포석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고, 어떤 최정 선수로서는 좀 뿌듯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 네.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그것에 관해서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예전에 최정 선수가 이미 양걸침을 허용하면서 걸치는 수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 나와 있는 정석을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고 한 수씩 눌러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파고 툴이라고 해서 초반 포석에서 알파고가 어디를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 기사들이 많이 눌러보죠. 그것은 이미 구글 측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에서 정말 처음 보는 정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좀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런 수들은 실전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건가요? 종종 나오고 있죠. 지금 좌하기 정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고, 최근에 변상일 선수도 이제 그런 정석을 한번 둔 적이 있는데, 물론 배석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형태에서 아래쪽을 밀어가는 것도 알파고의 영향을 받은 수입니다. 그전에는 원래 이었죠? 이어서 네. 나갔죠. 이제 점점 공부해야 될 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포석이 예전에는 단조로웠다면 그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이 포석에서 아주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함을 많이 연구하고 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둑 내용 자체는 더욱더 좀 흥미로워진 면이 있습니다. 네. 단조롭다는 그런 틀을 벗어난 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참 요즘은 어떤 수를 두어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흙이 화점이 아니라 초반에 그냥 소목을 두었다고 치면요. 네. 소목을 두고 이쪽을 화점을 둔 다음에 뭐 두 칸 높은 굳힘 혹은 눈목자 굳힘 많이 두잖아요. 근데 어디를 두어도 백이 6번째 수로 지금 이런 자리를 갖다 붙이는 게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이 형태에서 갖다 붙이거나 이 형태에서도 6번째 수로 바로 아. 붙이자마자 여기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주변 배석이 아예 없는데도요. 아예 없을 때도요. 네. 아무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젖혀도 3-3을 젖히고 이쪽을 젖혀도 이렇게 끊어서 진행시키는 등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이고 그 이후에 아주 다양한 변화를 인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바둑 둘 때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던 방금 전의 상황에서 가장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을 날일자로 협공을 하고 이렇게 두 칸 뛰는 수는 예전에 이제 일본의 장시 구단이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일본 기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과 중국 기사들도 애용을 하면서 지금은 뭐 널리 애용하는 그런 정석인데 그 중에 백의 이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죠. 그 외의 선택을 본다면 백은 이쪽을 한 칸 뛴 수로 이쪽을 뛰거나 혹은 이쪽으로 뭐 협공을 가거나 여러 가지 수법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 정석은 이 좌귀 쪽에 백이 좀 견제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애초에 흙이 이제 귀에서 먼저 돌이 있었는데 지금 귀는 백의 차지가 되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쌍방 호각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귀까지 막아 두었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두 칸 벌리고 그쪽을 안 받았어요. 역시나 공격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어차피 이제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와 여기는 맛보기로 하고 있었고 이영주 선수의 이수가 공격적인 이유는 이후에 백이 한 점을 따냈을 때 흑은 이쪽을 벌리면 이제는 아까랑은 달리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다가서는 수가 좀 더 통렬해진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유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영주 선수의 어떤 전투적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을 받지 않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밀어서 두텁게 받아둔다면 여기를 다가섰을 때 다음 마늘모가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흑은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야 되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서 흑도를 압박하는 것이 좋은 자리가 되죠. 흑에게는 우변 당하기 싫은 자리겠어요. 네. 지금은 좌변과 우변 다가서는 수 모두가 꽤나 큰 자리인데 이영주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양쪽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만 이러고 나서 우변을 선택을 할 거라면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에서는 좌변이 좀 더 나은 선택인 건가요? 좀 적극적인 작전을 구사를 한다면 이런 데를 걸치고 받을 때 그다음에 이런 데를 이제 밀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보고 싶어요. 네, 걸쳐갔는데요. 우변은 가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백도 이 장면에서 협공은 좀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받아두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에 워낙 화점에 걸칠 때 안 받아주는 게 유행이라서 그런데 협공이네요. 네. 워낙 이제 안 받는 게 유행이긴 한데 오늘은 벌써 2번이나 상대의 양걸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최정 선수. 흑이 먼저 걸쳤을 때에도 지금 이 자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만큼 이쪽에 백이 한 점을 잡은 것이 흑의 근거를 빼앗는 아주 요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서는 게 좋은 자리이고요. 그럼 걸치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지켜두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래도 그냥 벌리는 거는 다음에 좋은 자리가 워낙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밋밋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걸쳐갔고 대신에 만약 이수가 싫었다면 이영주 선수는 여기 한 칸 뛴 수로 하나 걸쳐두고 한 칸 뛰었다면 원하는 진행은 가능했었죠. 그 당시에는 협공을 가기에는 이 귀에 한 점 끊어 잡은 백돌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백도 받아줬겠네요. 네, 보통이라면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일단 여기 자리를 잡은 백의 자세가 괜찮네요. 지금 다가 선수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흑은 일단 뛰어나와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를 뛰어나오는 자세는 이제 아래쪽에 흑의 세력을 좀 염두에 두는 수법이지만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일단 흑이 없는 정석을 선택을 주변 배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떨지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정석 진행이 된다면 흑의 형태에서 백이 두 칸으로 자세 잡은 것이 흑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백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의 이영주 선수와 충남 S즈골프의 최정 선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영주 선수가 하나 젖혀두고 갖다 붙이는 정석, 바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이는 수법이죠. 이 진행을 가는 것과 가만히 3, 3을 들어가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가만히 3, 3을 들어간다면 이쪽을 막고 이어서 내려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세력은 주기 싫었나 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다음에 여기를 내려서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 흑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앙 쪽에 세력이 중요할 때에는 이 장면에서 좀 느려 보이지만 백이 여기를 느는 것도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봤자 이쪽은 서로 뭐 큰 집이 날 자리는 애초부터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여기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쪽을 뭐 다가서는 진행을 선택하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이쪽을 다가서는 방법에도 이렇게 두는 수, 바짝 다가서는 수 두 가지 정도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멀리서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흑이 여기를 한 칸을 띄어야 한다면 백이 두 칸 벌리는 자세는 가까이 있다가 두 칸 벌리는 것보다는 한 발이라도 멀고 두 칸 벌리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대신에 흑은 반대쪽에서 다가서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그 강도는 백이 한 발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좀 약해졌기 때문에 반발을 생각해 보게 되죠. 네. 우변으로 다가서거나 중앙 쪽으로 뛰어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 보이는 자리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멀리 다가섰습니다. 백이 진짜 쉬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탈출은 좀 힘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안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백이 세력이 생기니까 바짝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득이라는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두었고요. 네, 쉬어갔는데요. 네, 일단은 흑이 좀 갑갑한 형태입니다.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수가 약간은 30초. 좀 문제가 될 그런 여지가 있고 넷, 백이 조금 편한 다섯,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날일자 달렸습니다. 계속 막아간다면 뭐 이쪽으로 나올 때도 좀 이제 안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득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가장 쉬운 수를 백이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도 나와서 끊기에는 백이 여기를 틀어막는 것이 선수니까 이렇게 붙여서 진행이 된다면 백이 좀 편한 싸움이 됩니다. 그럼 흙은 30초, 가만히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셋,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막았을 다섯. 때 여섯, 일곱, 좀 너무 옹색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지킨다면 살긴 살았습니다만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공격 가는 것과 이쪽 저처위에서 활용을 통해 이쪽 침입을 노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아무래도 백이 좋습니다. 아니면 백이 막았을 때 그때 나와서 끊으면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형태와 수순만 달라졌을 뿐 여기 나와 끊었을 때 막고 이렇게 붙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똑같은 형태가 되죠. 백이 유리한 네. 전투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흙이 바깥쪽을 막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곳이었네요. 네, 지금은 좀 갑갑합니다. 백은 막았는데요. 바깥쪽으로 나가서 끊는 것이 아무래도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 진행은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좀 굴욕적인 그런 형태가 되죠. 셋, 넷, 다섯, 네, 이영주 선수 초반부터 약간 고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영주 선수의 전력 분석표를 좀 보면 이영주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끝내기 점수는 좀 월등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30초. 하나, 확실히 후반이 셋, 좀 더 강한 넷, 기사라고 봐야 다섯. 될까요? 여섯, 저는 이영주 선수의 어떤 중간 버티기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수들의 평가는 후반전에 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끊어갔어요. 네. 지금은 끊지 않으면 일단은 너무나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끊어간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싸움은 뭐 백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일단은 고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강한 선택을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이나 이곳으로 이렇게 자세를 잡아가면 결국은 이제 안에서 다시 흙은 살아야 되고 백이 중앙으로 먼저 뛰어나가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좋죠. 젖힐 때 여기를 끊는 것은 지금 이 진행에서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 이으면 아래쪽이 단수, 단수, 여기를 씌우면 장문이죠. 그럼 흙은 아래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것과 이쪽을 막아서 흙 두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낸 수는 되질 않고요. 네, 끝낼 수는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늘어두었습니다. 백은 꽉 있는 것과 이렇게 호구 치는 수 두 가지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이 두 점을 자충을 만들면서 중앙 쪽 싸움에 대비한다면 이 수가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백이 이쪽을 두면 흑은 네, 지금 이쪽을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고전입니다. 전투를 하다가 다시 이 사활을 신경 쓰러 가야 한다는 점이 좀 불리하네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이영주 다섯, 선수는 촐기가 시작이 됐고요. 최정 여덟, 선수는 아직 생각 아홉, 시간 2분이 열, 남아 있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최근에는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JTBC의 챌린지 매치에서 그 예선이긴 한데요. 예선 5회전인데 챌린지 매치는 본선이 8강부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른 기전이라면 본선입니다. 어. 그 5회전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5회전이라면 거의 4판이나 5판을 연속으로 30초. 이겨야 하나, 하는 자리인 거죠? 네, 4판을 이겼습니다. 아, 4판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체 여자 기사들 세번 중에서 가장 남았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아쉽게 송지훈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본선으로의 그 문턱은 아쉽게 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영주 선수의 한 칸을 보여준 그런 전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촐기를 2번이나 사용했거든요. 일단 안에서 살기는 참 싫죠. 30초. 중앙 쪽 싸움을 걸어갔는데 다시 안으로 셋, 살아야 된다면 이제 그것이 싫어서 한번 초읽기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다른 수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도 흑은 한 번 더 지켜야 됩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막았을 때 흑이 뭐 물론 이쪽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젖혀서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교환이 악순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느껴집니다. 여기를 흑이 젖히는 순간 일선에 내려서는 것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돼도 흑은 내려서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안쪽의 사활에 도움을 주죠. 네, 저 형태는 잡히지 않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흐름이 백이 나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영주 선수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초반에 약간 실점을 했고요. 최정 선수가 그 차이를 좀 벌리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정 선수도 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 하면은 이 전력 분석표에서 1주전 중에 수읽기와 멘탈 부분의 점수는 가장 높게 30초. 받았거든요. 하나, 둘, 셋, 그 중에 수익기는 특히나 뭐
확실하죠. 멘탈 같은 부분은 사실 선수들마다 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정 선수가 부분적인 수익기는 뭐 압도적입니다. 10점 만점 중에 이 9.3을 받았으니까 네, 거의 뭐 만점을 준 기사들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국가대표팀에서 뭐 사활 풀이를 남자 30초. 국가대표팀 선수와 할 때에도 둘, 별로 뒤처지는 모습을 셋,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넷, 사실 저는 여섯, 제가 바둑을 시작한 이래로 아홉, 여자 프로 기사가 남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인류급이 되는 선수들과 네. 사활을 대등하게 푸는 선수는 최정 선수를 처음 봤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 수익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네. 끼워서 살아두는군요. 지금 이쪽을 받기보다는 이쪽으로 받는 선택인데 좀 더 확실하게 다음에 이쪽 끊는 단점을 노리기 위해 끼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이 끊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는 흑돌이 이곳에 꽤나 두터워야 합니다. 아까는 이곳에 흑돌이 하나 젖혀져 있었기 때문에 미는 행마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곳에 돌이 없다면 지금처럼 한 칸 뛰는 것이 낫죠. 뒤에서 미는 것보다는 한 발 앞서서 중앙에서 이렇게 머리를 때려가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흑이 행마하기는 더 어렵겠네요. 네, 지금은 냉정하게 이 두 점을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큰 곳으로 향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아, 나옵니까? 그래도 2점을 밀고 올라섰습니다. 지금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젖히는 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끊으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한 칸을 뛰어야 합니다. 나오는 자세가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의 안 좋은 흐름을 역시나 자신의 기풍대로 전투적으로 이영주 선수는 풀어가려 합니다. 그래도 흑은 조금 있는 백의 약점을 좀 노려간다면은 어떻게 행마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백의 곳곳에 있는 약점을 노리면서 행마를 펼치고 있는 것은 30초. 분명합니다. 하나, 둘, 셋, 4점 끊는 쪽, 네. 그리고 이쪽 끊는 쪽, 다섯. 뭐 양쪽을 다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최정 선수의 선택은 이곳을 두면 이런 데를 두면서 좀 효과적으로 이쪽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단하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요. 크게 약점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앙 쪽을 넣는다면 그때는 이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 형태에서 이쪽으로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잡혔죠. 그렇다면 최정 선수는 이 장면에서는 좀 대학수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교환을 먼저 하고 30초. 그래서 끊는 수를 방비를 하고 나서 중앙으로 향하는 것과 셋, 아니면 그냥 넷, 여기나 다섯, 여섯, 혹은 여기로 일곱, 좀 여덟. 쉽게 지켜두는 편 양쪽 모두 가능했습니다. 네, 지켜두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흑이 단수를 두는 건 좀 악수인가요? 여기요. 네. 아니요. 지금 단수 칠 수 있죠.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단수를 아낀다면 이제 한 칸 뛰는 행마가 됩니다. 그것은 30초.
단수가 이쪽이 아니라 나중에 이쪽 끊는 걸 노리기 위해 네. 아껴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지금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여덟, 아홉, 아껴두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뭔가 백이 돌이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앙을 계속해서 두기에는 다음 행마가 딱 눈에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오히려 악수거든요. 30초. 이런 교환 안 하는 편이 낫고 역시 우상 쪽으로 향하네요. 이영주 선수가 뭐 집으로는 크게 뒤처질 것이 없는데 역시 이 두터운 면에서 백이 앞선 만큼 지금의 형세가 좋고 이영주 선수 그 원인을 찾자면 역시 이쪽에서 너무 안으로 파고들면서 30초. 이렇게 하나, 살았던 것. 둘, 그 전에 이쪽을 걸치지 않고 먼저 이쪽을 둬서 약간의 수순 여섯, 미스. 일곱, 물론 이제 이쪽은 약간 여덟, 미세한 아홉, 좌측은 미세한 실수로 느껴지긴 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 힘있게 밀어갔습니다. 이쪽 백돌에 대한 공격의 끈을 아직까지는 뭐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앙 한 칸 30초. 팀도 그런 의미겠죠. 둘, 셋, 계속 뭔가 좀 상대에 대한 압박을 노리고 있고요. 움직일 때부터도 그랬고요. 확실히 이영주 선수도 서로 쉽게 정리가 되는 바둑보다는 서로 복잡해지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1라운드에서 패점을 안을 때 이 용병 선수들의 덕을 보질 못했어요. 넷, 다섯, SG 골프팀의 루이 여섯, 선수 그리고 바둑의 일곱, 품격팀의 여덟. 헤이자자 선수 양 팀의 용병 선수들은 1라운드에서 나란히 패했습니다. 네. 특히 루이 선수는 인제하늘내린의 김미리 선수에게 좀 큰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대마가 다 잡혔죠.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 용병 선수들의 활약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저녁 대국인 30초. 것 때문일까요? 둘, 셋. 평소에 자신의 기량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전체적으로 뭐 세계 대회 한국 대표로 나가는 여자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뭐 확실합니다. 충남 SG 골프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국 속기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속기대국 두 선수의 사전 전력 분석표입니다. 네, 역시나 수익기와 멘탈에서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장현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포석에서는 7.4점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정 선수가 포석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가대표팀의 그 예전부터의 그 숙제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히 이 선수의 포석 감각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좀 중앙으로 많이 향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기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서울 바둑의 품격의 이영주 선수입니다. 네. 포석과 끝내기 지금 7.8과 7.4인가요? 전체적으로 좀 고른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점수표에서 보여지다시피 확실히 최정 선수의 우세가 예상되는 그런 매치였는데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전력 분석 표는 이영주 선수는 삼지명인데 이영주 선수에 대한 평가는 다른 팀의 삼지명 선수들이 한 것이고요. 네. 최정 선수에 대한 평가는 다른 팀의 일지명 선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다른 선수들에 대한 평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영주 선수는 이 우변 베개 말을 좀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쪽을 밀어갔을 때 여기를 두었고요. 단수 치고 백돌이 중앙으로 나오는 사이에 흑은 벽을 만들고 나서 지금 여기로 압박해 갔습니다. 붙이면 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2는 약간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좀 무난하게 둔다면 이쪽으로 두 칸 벌리고 나서 다음 두 칸과 2의 자리를 맛보기로 한다면 보통이었고요. 거기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가 벽을 쌓고 압박에 들어갑니다. 벽이 세워진 만큼 이제 상변에서는 이영주 선수의 권리가 세진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진모양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중앙 쪽에 아직은 약한 흑돌이 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변 쪽에 자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좌변 좌우기 쪽의 흑돌은 백이 먼저 뒀을 때 그렇게 몰릴 돌은 아닌 건가요?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여기를 두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공격을 위해서라면 여기를 붙일 때 아래쪽으로 젖혀 있는 수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흑이 먼저 두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죠. 물론 중앙도 약해서 양쪽을 엮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얇은 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영주 선수가 상변 집을 아주 크게 만들려고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백도 날일자로 벗어나는 게 보통인데요. 이제는 그 교환을 합니다. 여전히 백이 좀 좋은 흐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상변이 전부 집이 된다면 그래도 이영주 선수가 집으로의 균형은 확실히 맞춰 나가고 엷은 곳에 타게만 해낼 수 있다면 흐름이 다시 만만치 않아지는데요. 네. 그 얇은 곳은 역시 중앙 흑돌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라고 해도 이쪽과 이쪽을 엮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양곳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흑의 권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권리만 해놓고 중앙을 좀 보강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단수 치는 것이 생각보단 두터운 자리고요. 전체적으로 지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그 외에 큰 자리를 두고 싶다면 이쪽을 좀 지키고 싶은 건데요. 뭐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전부 집으로 만드는 것이 일단은 확정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자리가 되죠. 안 두었을 때 백이 이런 데를 들어가면 이 돌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큰 자리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큰 자리가 되는 곳이 상대가 한 수만 더 두면 확실하게 확정가가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찔러 들어갈 때 그곳이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변이 딱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먼저 향할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영주 선수가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것은 넘어갔을 때 이 5점을 잡으러 가는 게 있어서 좀 끝내기를 겸하면서 공격도 보고 있었습니다. 좀 최대한 버티면서 집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영주 선수가 여기서 또 한 번 중앙 쪽으로 방치할 수 있을까요? 네, 상변을 지키던지 아니면 중앙 보강이 보이는데요. 아, 보강을 하되 그곳을 꽉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둔다면 이렇게 호구 쳐서 보강을 하는 편이 자신의 안녕을 생각했을 때는 좀 득으로 보이거든요. 최정 선수가 여기를 늘어서 행마를 한다고 봤을 때 흑돌이 이수보다는 이쪽으로 있는 편이 나은데 일단 이영주 선수는 확실히 이은 것만 봐도 지금은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는 아, 상대방 돌에 대한 공격만을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귀에서 패 같은 걸 여기 패 들어갈 봤던 때는 건가요? 조금 낫긴 하죠. 패를 졌을 때 돌이 여기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볼 때 부분적인 정수는 이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 네. 색깔이 확실한 선수네요. 최정 선수가 일단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중앙 쪽을 엿볼 것 같습니다. 아직 이영주 선수가 노리는 이쪽 패는 남아있지만 여기를 백이 밀었을 때 막으면 이렇게 끊어가는 단점까지 있어서는 공격을 하기는 어렵죠. 그쪽을 막았습니다. 아무리 이 패가 남아있다고 해도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쪽을 두지 않을까 싶네요. 손을 지금 뺐는데요. 이영주 선수도 그 수를 당하니까 몸을 바짝 당겨서 수읽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거기가 끊어지지는 않아요. 흙이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끊더라도 여기를 끊는 것과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맞보기가 돼서 흙은 안전합니다. 최정 선수의 이 건너붙이는 수의 목적은 물론 이제 이렇게 둔다면 끊어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함입니다. 지금처럼 두든 혹은 뭐 호구로 두든 여기를 껴붙인다면 이 자세가 나오고 이 자세가 나온다면 이쪽 침입 때 좀 더 통렬할 수가 있겠죠. 자체로 강하게 끊어가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중앙 쪽 침입 때 도움이 될 만한 수들이군요. 근데 지금 좌하기 쪽을 두다가 손을 옮긴 거잖아요. 네. 이렇게 손을 빼고 둬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근데 이 패는 백이 패를 하다가 여기를 넣는 게 다 뭐 패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이영주 선수가 둔다면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나서 백에게 여기를 강요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이수는 오히려 상대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영주 선수가 이은수로 인해서 확실하게 정리는 됐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이쪽을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이유는 여기를 두고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 끝까지 끊으러 갔을 때 흑은 여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때 흑돌이 여기 뒤에 공배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백이 여기를 두는 수가 있었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들어가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자리죠. 지금 이쪽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공격이 좀 힘들다. 최정 선수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잡으러 가는 덮어 씌우는 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받았는데요. 저렇게까지 받았다면 이제 4선으로는 집이 낮습니다. 30집 정도는 확보가 된 건가요? 근데 신영 선수 지금도 젖혔어요. 그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젖혔습니다.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돌파를 지금 염두에 두고 30초. 있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후퇴해야 한다면 원래 이제 이영주 선수의 전략이 집으로는 뒤처지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약간 앞선 채 열붐을 좀 견디는 그런 식으로 승부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곳이 저렇게 깨진다면 집으로도 최정 선수가 뭐 전혀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해서 백이 가져갑니다. 지금 집 모양을 보시면 하나, 여기를 이제 젖혀 있는 것이 백에 걸리고요. 이쪽을 호구 치면 이렇게 막는 형태가 되죠. 이곳이 24집이고 31, 34, 36 백이 여기 침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2집만 쳤습니다. 네. 36집이 뭐 조금 강한 정도? 30초. 하나, 그 정도입니다. 둘, 셋, 넷, 9, 다섯, 여섯, 12, 일곱, 여덟, 19, 25, 30, 31, 32, 33, 34. 지금 이쪽에 두 텀을 제외하고도 34집은 확보죠. 여기를 한 8집만 쳤는데도 뭐 그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으로 비슷한 네, 반면으로 뭐 흙이 약간 앞서거나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백이 선수를 이쪽 처리가 끝나면 백이 선수를 쥐고 먼저 중앙으로 향할 수가 있고 해서 역시나 바둑은 계속해서 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이영주 선수는 이쪽으로 틀어 막으면서 지키기 위해 지금 이제 이런 진행을 시켰고요. 최정 선수가 큰 무리 없이 시원시원하게 착점이 나오는 것도 지금의 흐름이 확실히 좋기 때문입니다. 상변이 쉽게 많이 지워진 듯한 네. 느낌이에요. 이쪽에 30초. 흑돌 사활이 하나, 걸려 있어서 지금 둘, 손 빼기가 셋, 어렵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빼고 여덟, 정말 여기 단수 치고 아홉, 싶은데 열. 지금 마지막 넘지 한 않고 번 한번 남았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손 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상변을 받아주고 중앙마저 백에게 먼저 손이 돌아온다면은 흑이 뭔가 노력할 곳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영주 선수가 정수가 아니랄지라도 조금은 버텨야 하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색해 봤는데 결국은 정말 시간을 사용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듯 받았습니다. 네. 백도 남아있는 약한 곳을 받아두는데요. 그쪽이 이제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상대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인데요. 이렇게 느는 수가 다음에 이쪽 선수 교환을 봐서 좀 더 확실한 선택으로 보였는데 최정 선수는 한 칸을 띄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적으로는 왜 늘어서 안 두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102점이 확실하다면 다음에 여기가 아주 기분 좋은 백의 선수 교환이 됩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날일자까지 들어가서 이을 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2점은 요서인 30초. 거. 뭐 엄청난 요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격을 위해서는 필요한 돌인데 최정 선수는 지금 이쪽 공격보다는 중앙 쪽을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이영주 선수가 이 2점을 따낸다면 확실하게 살아있지만 문제는 중앙 쪽입니다. 단번에 흑돌이 중앙 쪽에 가둬지면서 하변 침입도 있고 지금 곳곳에 약점이 노출이 되죠. 네. 하나, 둘, 셋, 넷, 버틸 다섯, 수 있다면 뭐 여섯, 이쪽 어디를 두고 나서 일곱, 버티는 것을 여덟, 생각해보고 싶은데 아홉, 한술 더 떠서 버텼습니다. 네, 지금은 평범한 버팀으로도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고 최대한으로 버텨갑니다. 네, 한 번 더 막아가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선택하는 수들을 봐도 뭐 그렇게 강수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만약 이 수가 백이 바둑이 불리했다면 일단 이쪽을 갈랐을 겁니다. 이쪽을 갈라야 여기 침입이 더 통렬하고 중앙 쪽을 계속 이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하나, 그냥 둘, 적당히 중앙을 셋, 둘러치고 넷, 경계선을 그으면 다섯, 바둑이 여섯,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일곱, 때문에 여덟,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홉, 이영주 선수 버텨가는데요. 반대로 이제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최정 선수와는 좀 다르게 바둑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최대한 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서 여기를 늘면 그때 여기를 따내서 지켜두고 여기도 진출하고 여기도 살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영주 선수가 따내서 지킨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가르고 이쪽을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타개를 하고 나서 이제 하변 쪽으로 백이 찔러 들어올 때에는 여기를 젖히면서 이 패를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변 사활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2점의 역할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지금 그곳을 뒀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를 찌르면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걸리고요. 늘면 찌르고 하변을 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30초. 따내는 것은 일단 끊고 돌림을 당하면 좀 아픈데요. 네, 이영주 선수 어떤 구상일지. 지금 약간 승부수성이거든요, 이 수는.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혹은 유리하다면 이 수를 선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영주 선수 승부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두고 끊을 때 당장 자신의 안위보다는 마지막. 여기 끊는 걸 좀 하나, 불편하게 만드는 둘, 이렇게 있는 수를 셋, 선택하고 나서 다음에 넷, 여기 패를 노리면서 다섯, 백에게 받아라라고 외치는 일곱, 여덟, 그래서 최상의 그림이 되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흐름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 진행해서 최정 선수가 여기를 끊어가면 이쪽으로 있는 수가 딱 좋잖아요. 네. 근데 백이 이쪽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 이쪽을 끊어서 아까는 여기 흑돌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끊는 게 다음이 별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그럼 중앙 흑돌이
위험하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여기 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섯, 이 정도까지 여섯, 두텁게 처리가 되면 백이 여기 늘고 나서 여덟, 우변의 팩감을 쓰면서 이쪽을 버텨도 흑이 잘 안 되는 싸움이죠. 그리고 아까 진행해서 아래쪽을 이어도 여기를 이으면 여전히 여기 끊는 단점이 있어서 흑이 무리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로서는 무리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승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계속 예상 못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선은 막았습니다. 역시 그 수 최정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흑의 형태가 좀 괴로운 모습이긴 합니다. 따낼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흑의 사활을 보면 따내야 되는데 마지막 여기를 끊을 때 지금 다른 곳을 두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를 다시 백이 따내면 흑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필연의 수순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돌리고 여기를 늘면 이제는 이쪽의 흑돌은 뭐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흑은 여기 패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승부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패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팩감을 사용하는 이런 진행인데 이 패 자체가 좀 2단 패이기도 하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상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정 선수의 흐름이 압도적인데요. 이영주 선수가 초반에 좀 꼬이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요. 초반에 흐름이 안 좋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뭐 강한 선택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상대가 정확하게 찔러 들어오면 다시 형세가 조금 차이가 벌어지고 이래서 초반이 중요한 평가를 받는 건가요? 네, 점점 이제 현대바둑에선 초반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지금 이런 흐름에서는 흑의 고민이 2패를 졌을 때도 고민이고 왜냐하면 2패를 지는 순간 백의 형태가 이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살아있던 흑이 여기를 가면 못 살아 있습니다. 하나, 둘, 그것이 좀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넷, 하변 쪽의 다섯, 흑돌 패를 여섯, 졌을 때는 여기 일곱, 사활이 완벽하지 않기 여덟, 때문에 아홉.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패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중앙 흙만 놓고 봐도 괴로워 보이는데요. 네. 백이 다음에 한 수 더 둬서 이 정도로 잡으면 한 36집 늘어났습니다. 둘, 그런데 여기는 지금 흙이 잡아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38집 정도 될까요? 그럼 이 패를 통해서 백이 다른 곳을 연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백은 여유가 있는 거죠. 뭐 자체만 본다면 여기가 더 크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불어날 여지도 있고 해서 일단 이영주 선수가 크게 손해를 본 채 전투가 이어집니다. 네. 지금 중앙을 먼저 계속 저렇게 두고 있는 것은 패를 걸어가고 나서 중앙 쪽을 두면 패를 해소하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은 패감 공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 넷, 다섯. 백이 여기를 막으면 지금 이쪽을 통한 이 중앙 쪽 패감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는데요. 약 30집 정도 득을 보고 나서 이제 이쪽 부분의 패이기 때문에 그게 백의 여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주 선수 이것도 팩감이 관련된 수인가요? 뭔가 이쪽 부분을 키우면서 일단은 여기 패를 들어가서 당장 패를 이길 수 없다면 손해니까 계속 다른 곳을 먼저 두어가는 건데요. 그만큼 확실한 패감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약간 무리스럽지만 지금은 계속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 선수는 그냥 여기를 일단 지켜둘 것 같아요. 30초. 여기를 넘어가는 것이 있기 둘. 때문에 셋, 지켜두면 넷, 또 이쪽으로 연결하는 다섯. 것도 있고 여섯, 일곱. 지금은 이영주 선수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최정 선수 얼굴에서는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손이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정 선수는. 지금 형세를 좀 대변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의 흐름은 차이가 좀 확실히 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두 선수도 둘, 그 흐름은 셋, 뭐 당연히 느끼고 넷. 있을 겁니다. 다섯. 두 점을 이렇게 잡아서 받을 거라면 이 단수는 안 해놓은 편이 득인데요. 최정 선수가 여기를 단수 쳤다는 것은 당장 이쪽으로 뭔가를 두어 가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단수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이영주 선수 네. 입장에서는 뭐 다섯, 어떻게 해서든 좀 여섯, 분란의 여지를 만들고 일곱. 싶은데 상대가 저런 식으로 두어온다면 뭐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점도 늘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다시 두 점을 잡으면서 돌아가지는 않겠죠? 네, 지금 그럴 거라면 애초에 여기 단수 친수로 이제 두 점을 잡는 편이 나았었고요. 이렇게 둔 이상은 여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는다든지 뭔가 이쪽을 30초. 아예 두겠다는 생각인데요. 이영주 선수는 중앙 쪽에서만큼은 최대한 이제 버티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려 하는데 거기서조차 최정 선수가 후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잘만 끝나면은 이영주 선수에게 기회로 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이영주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10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30초. 상대가 먼저 건드려줬어요. 둘, 셋. 뭐 당연히 그럼 뭐 수익기 싸움으로 가야죠. 최정 선수 생각은 이 중앙의 백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살리는 것과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사는 것 양쪽이 맞보기라서 뭐 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쪽 연결 여기 맞보기죠. 이영주 선수는 지금 이쪽 싸움도 이쪽 싸움이지만 이쪽 전투가 끝이 난 이후에
결국은 이 패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면 패감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향 쪽으로 하나, 둘, 중앙 처리를 해야 셋. 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느 쪽이 더 팩감으로는 득을 볼까요? 지금 중앙이 아직은 흙이 좀 얇아서 이영주 선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앙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수가 집으로도 크고 다음에 뭐 이쪽 부근에 팩감도 만드는 그런 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곳을 백이 끊어갔을 때 일단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텨갑니다. 네. 이런 데를 끊어갔을 때 역으로 또 팩감이 될까요? 지금 팩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앙 흙돌이 전부 엄청나게 얇아져서요. 여기를 나가면 백이 나가고 나서 이쪽을 끊는 것과 이 5점을 그대로 잡으러 가는 것을 뭐 볼 수도 있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영주 선수가 계속 버텨갑니다. 네, 또 한 번 버텼습니다. 이쪽 부분만 이영주 선수가 견뎌낸다면 여기에 이었을 때 백도 형태가 좀 괴로워졌거든요.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이쪽 끊는 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단수는 이으면 이렇게 둬서 여기 끊는 게 없으니까 쉽게 연결이 됐고 동시에 이 흑돌이 지금 가일수가 필요해지고요. 이쪽으로 이으면 따내서 다음에 여기 끊는 게 또 3점 잡고자 하는 걸로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흙이 완벽하게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지금 이영주 선수는 이쪽을 백이 연결하면 흙이 한 번 더 이쪽 가일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최대한 이제 효율적인 응수를 찾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정 선수는 이제 그 와중에 또 최대한으로 지키고 있고요. 지금 최정 선수가 꽤 성세가 여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손이 쉽게 나가는데요. 이쪽을 나중에 흙이 이어도 여기 끊으면서 여기를 흙이 둘 수 없다면 백은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으로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곳에서 백의 사활을 노리기는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여전히 흐름은 최정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영주 선수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